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소설과 관련해서 소설과 관련된 개념 또는 소설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또는 주로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소설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소설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자, 제일 기본부터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이 소설이라는 거는 문학의 정확한 갈래 명칭은 아니죠. 자, 우리 문학을 네 갈래로 나눴을 때 그 정확한 갈래 명칭은 서사 갈래다 또는 서사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소설을 서사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제목은 항상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의 이름 자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외우는 양도 작아지고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서사라는 제목 자체는 서가 우리 서술하다, 쓰다, 풀어내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이 사가 뭐냐? 자, 바로 우리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즉 소설은 서사문학이다. 서사문학이라는 것은 사건을 서술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즉 소설에서 서술 또는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사건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말로 하면 주제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소설을 분석할 때 소설의 주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라는 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결국 갈등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뭐가 생긴다?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사건은 다른 말로 갈등과 그 해소의 과정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소설은 서사문학으로서 그 주제는 사건, 즉 갈등과 해소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갈등이라는 걸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우리 보통 중학생 때 많이 배우는데 이 갈등은 크게 두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적 갈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외적 갈등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내적 갈등이라는 거는 한 인물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고요. 외적 갈등은 다시 크게 네 갈래로 나뉘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갈등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는 이렇게 이 3가지 갈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은 그 밑에 나오는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은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만 딱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첫 번째,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은 김동리의 영마라는 소설을 기억해 주세요. 영마. 그 다음에 무녀도라는 작품도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은 우리 김정한이라는 소설가의 사하촌. 자, 그 사하촌의 전반부. 자,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현대 소설, 현대 단편 소설에는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소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아마 유일하게 사하촌 전반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 작품까지 그 범위를 넓혀버리면 대표적인 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겠죠. 자, 하여튼 일단은 우리는 갈등의 종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눠놓고 보니까 결국은 그 갈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소설의 주제는 갈등과 해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읽는다고 했을 때, 소설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인물의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할까? 바로 네 가지입니다.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 자, 요 네 가지입니다. 자,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 자, 이 네 가지를 찾으면서 소설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더 나아가면, 자, 그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찾으면서 읽을 건데, 반대로 이제 작가는, 글쓴이는 그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의 제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시 방법. 자, 그 제시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직접적 제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적 제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음직한 내용입니다. 자, 얘를 필기를 위해서 옆으로 좀 당깁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어떤 걸 말하느냐? 바로 서술자가 직접 그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설명의 방식으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죠. 반면에 간접적 제시는 바로 인물의,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외양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 한 개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설 속에서 특정 인물이 나옵니다. 자, A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A라는 인물이 말을 하는 거야. 자, B에 대해서. 자, B는 정말 재능도 뛰어나고 외모도 수려하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물론 여기서 인물은 바로 누가 된다? B가 되겠죠. B라는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걸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제시한 걸까? 자,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이 A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말로 드러냈네? 간접적 제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은 A의 말을 통해서 B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직접적 제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A라는 인물의 말을 통한 직접적 제시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뭘 좀 더 볼 거냐면, 우리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우리가 소설에서 뭐 문제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직접적 제시라는 말도 쓰지만 이거를 다른 용어로 바꿔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접적 제시는 다른 말로 말하기 기법 또는 분석적 제시 또는 해설적 제시, 해석적 제시, 논평적 제시, 요약적 제시. 자,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말하기 기법, 분석적, 해설적, 해석적, 논평적, 요약적 제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거는 전부 다 직접적 제시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그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우리 직접적 제시가 좀 더 극대화됐을 경우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면서 인물의 어떤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또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직접적 제시와 관련 있는 말이 됩니다. 표현 방식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간접적 제시는 다른 말로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극적 제시 또는 장면적 제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간접적 제시도 이제 좀 이 간접적 제시가 극대화되면 우리 역시 일반적으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사용하는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 어떤 특정 장면을 열거나 대꾸를 활용해서 길게 쭉 장황하게 늘어뜨리는, 자, 그런 표현 방법인데요. 이런 걸 우리는 장면의 극대화다라고 얘기하죠. 장면의 극대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랑 자, 소설에서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소설의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주제는 갈등과 해소의 과정이고, 항상 그 갈등과 해소의 과정에는 인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는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인물들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파악하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주인공을 먼저 설정하고 찾고요. 자, 그 주인공의 성격, 심리, 특성, 갈등을 파악한 다음에 이 주인공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을 파악하고, 그 주인공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을 파악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은 뭐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은 주인공과 갈등적 관계에 있는 인물이 될 거다. 자, 이렇게 그 인물 관계의 도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면 우리는 소설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정말 소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 꼭 복습을 통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